네, 김진팔입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그 장갑차 기타 전투용 차량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파괴된 장소를 러시아 드론이 쭉 훑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갔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 코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또 같은 곳으로 끝나요.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군 드론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 근처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디냐? 포크롭스크에 있는 미르노그라드와 포크롭스크 중간 정도에 있는 요 지점입니다. 네, 이 장소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장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이 장소를 이제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군 영상으로 러시아군이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점령했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여기서 직접 깃발을 들고 서 있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SW 지도에서는 요 지점인데요. 그냥 노랗게 표시해주고 있죠. 여기는 아예 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수미 지역으로 가시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 부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 크라스나리만 변화 없고요. 시베르스크 변화가 없고요.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에서 여기 파란 거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찾은 거 나오고요. 이 부분 여기가 어디 미르노그라드 포크롭스크 부근에서 러시아군이 24시간 내에 점령한데 여기 세 군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지역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포크롭스크 근처 헬리콥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린 우크라이나 중앙정보국 소속의 엘리트 특수병사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부 엘리트 특수부대 병사가 이제 포로로 잡혔다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여기 이거 그 블랙호크 세대에 떴다는데 여기 이 장소입니다. 여기 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그 포로가 잡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포크롭스크를 점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로가 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말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 포크롭스크에서 중앙군 소속 전투원에게 항복했습니다. 미르노그라드에서 여기 차고 같은데 차고에 우크라이나군이 있는데 드론으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쿠피안스크 근처의 오스콜강에 그 다리를 놓으면 폭파하고 또 그걸 또 복구하려고 하고 그 다리를 또 놓으면 또 폭파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중장비가 있죠. 이거 뭐지? 하여튼 중장비인데 요걸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이제 라스푸티차 길바닥이 엉망진창되는 거 비가 와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드론 조종사는 굉장히 잘하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레이턴시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화질이 좋은 드론은 특히 레이턴시가 심해갖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워요. 근데 이걸 바로 꽂아버리네 그냥 문 안으로. 이거는 우크라이나군 탱크 어딘가를 공격하는데 러시아군이 격퇴했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콘스탄티노프카 근처에서 전차를 동원해 반격을 가했지만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ISW 지도에서 콘스탄티노프카의 여기 요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데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아파트 건물에 이제 폭격을 받았는데 그 주민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가재덕을 전부 다 약탈하고 철로 된 물건을 전부 다 뜯어갖고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벨고로드 드니스트로프스키에 있는 한 지역 주민은 공습 이후 지방 당국이 이미 자신의 집을 폐쇄했다고. 뭔가 폭격을 맞아서 이제 야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데 그럼 다 나가라고 그랬는데 빈 집에다가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빼죽을 내야 하는 굴리아이폴레 대피령이 발표되었으며 도시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굴리아이폴레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후리아이폴이라고 써 있죠. 여기인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이제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피난민들 나가세요. 그런 거 아마 했나 봅니다. 적의 목표물에 대한 야간 공격 중 드론 및 미사일 비행 경로 지도.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 지도인데요. 이 노란 거는 계란 드론이라고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 파란 거랑 주황색 거랑 녹색 거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소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제대로 타격을 하는 거고 이 노란 거는 방공망을 이제 포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막 날리는 거예요. 네, 여기 러시아가 또 폭격을 해갖고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키예프 미사일 공격 수도권 모든 열병합 발전소와 변전소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공격 대상은 수도권 뭐 발전소 뭐시고 변전소 뭐 전력 시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론을 격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에 떨어지면 폭발을 하잖아요. 그런 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민가에 떨어진다거나 무슨 대사관 건물 근처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측 전 군인은 아무도 그들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효과적인 방공은 텔레톤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가 국경 서비스 드론 방어부대 전 사령관 유리 카시아노프. 드론 방어하는 부대의 전직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격추 못해. 우크라이나 그 방송국에서만 500대 공격했는데 우리가 450대 격추했다. 다 개뻥이랍니다. 키예프에서 격추된 러시아 이스칸데르 폭격기 충돌 지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칸데르가 아니고 그게 발견됐다고 해요. 대공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제르바이잔 그 대사관에 앞마당 같은데 또 뒷마당이나 그런 데 떨어졌나 봐요. 요게 그 아제르바이잔 그 대사관 부지에 떨어졌다는 그건데 이렇게 이제 이발소에 이런 이제 피해가 입었다면 요런 게 떨어졌대요. 키예프 주민들이 어젯밤 대규모 공습 이후 패트리어트 지도공 미사일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키예프의 무언가에 피격된 주거용 건물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가끔 유턴해요. 대공미사일 특징이 가끔 에러 나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연습하다가 하나 되돌아왔잖아요. 뉴스 한번 나왔어요. 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받아서 그 하항구 어딘가에 이제 막 드론이 날라오서 밤에 뭐 대공포 쏘고 막 난리 났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노보로시스크 요 항구에서 아마 벌어진 일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 노보로시스크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시장이 밝혔습니다. 네, 로사톰, 러시아 에너지 회사 사장은 적군이 드론을 이용해 노보보로네시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원자력 발전소 공격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 아닌가? 방사능 이렇게 바람 타고 다 오염될 텐데. 우크라이나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 같이 죽자. 이런 것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 사람 어제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재벌이자 드니프로페트롭스키 지방 행정부의 전 의장인 콜로모이스키. 제가 말했죠. 재벌하고는 좀 그 올리가리히는 다르다고. 재벌은 돈만 있는 사람 회장님이지만 그 올리가리히는 행정부의 의장, 그러니까 선출직에 뽑혀갖고 공직도 갖고 있는 재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됐으면 올리가리 최초의 대한민국 올리가리가 될 뻔했는데 아이고 아깝다. 한국에도 올리가리 좀 하나 탄생할 뻔했는데 민디치 부패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고 더 중요한 누군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갖고 젤렌스키 물러나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패 방지 활동가들이 포크롭스크의 부패와 상황을 주제로 마이단에서 집회를 이제 마이단이고 한데 어제 이거 나왔잖아. 이 사람 우크라이나 나치 지도자가 스캔들 젤렌스키에 맞서 마이단 혁명을 준비해. 이 마이단이 어디냐면 그 키예프 한가운데 있는 광장인데 거기서 2014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사태가 있었어요. 그 사태에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거기에 이 나치 이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젤렌스키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미국의 의사가 있다는 거지. 부패 방지국도 우크라이나 부패 방지국도 역시 미국 돈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젤렌스키한테 뭔가 경고를 주거나 이런 지금 액션을 취한 게 맞아. 근데 다른 유럽 나라들은 좀 다릅니다. 태도가. 자, 이 뉴욕타임스 미국이죠.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의혹이 국내적으로 젤렌스키의 지지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젤렌스키에 대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내는데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이 사람은 이제 키예프 시장인데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의 일부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를 지키고 있어. 그렇죠. 젤렌스키가 혼자 먹었겠어요? 그 돈을? 분명히 나눠줬을 텐데 야 젤렌스키 내가 혼자 죽고 싶지 않다. 나한테 돈 먹은 놈 다 불겠다. 그럼 다 같이 죽게 되겠죠. 자 그게 누군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톨텐베르크 전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가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젤렌스키 돈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젤렌스키 혼자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누군가에 나눠줬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젤렌스키한테 우호적인 것일까? 아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누구야? 마크롱 대통령은 월요일 파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다. 젤렌스키 대통령 모든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여기 30억 달러를 가져가세요. 아 마크롱 대통령도 뭔가 젤렌스키가 그 비리를 저질러도 계속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누구야?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평행 우주에 살고 있다. 젤렌스키에게 부패와 싸울 힘을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대. 젤렌스키한테 감사하대. 야 진짜 누가 돈을 받았을까? 누가 젤렌스키하고 나눠 먹었을까? 아 추측이 막 되는데. 아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만연한 부패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자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그러나. 아 그러니까 부패는 안 좋지. 하지만 돈은 계속 주겠어. 하지만 이 보세요. 폴란드 총리는 강경합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너는 돈을 리베이트를 못 받았나 보구나. 이건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야 국민들은 전쟁과 지출에 지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열정이 폴란드 유럽에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젤렌스키한테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누구야? 난민들이 지역 주민보다 더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체코 국회의원 이 사람은 100%못 받았지 젤렌스키가 너한테까지 그 삥땅 친 걸 나눠주겠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젤렌스키 사태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의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로 비추어서 유럽도 유럽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어떤 유럽 국가는 그래도 돈은 계속 줘야지 이런 거고 어떤 국가는 야 주면 안 돼 막 이런 국가 있고 유럽도 이제 나뉘어 있어요 이 태도가. 하지만 미국은 젤렌스키 그거 아니야 왜 나부하고 사프 뭐 우크라이나 나치 조직 이런 건 다 미국이 돈 줘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 이제 입장대로 움직이겠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거 좀 이제 일치단결해서 이제 젤렌스키를 밀어내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야 너네 가서 나라 지켜야지 인마 왜 우리나라 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쫓을 거랍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추방 결정에 대한 데일리 메일의 의견. 푸틴이랑 싸우러 그 폭탄 떨어지는 곳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 보낸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증거 영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모든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저도 호황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모두 이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건 지금 호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건 맞아요. 예. 네, 이제 푸틴 대통령 영상인데요. 오늘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에서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차단될 걸.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도 원래도 뭐 그렇게 인터넷 언론 자유가 그렇게 엄청나게 뭐 보장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전쟁을 계기로 더욱 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감시 사회로 가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패보다도 중요한 건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게 진짜 전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상 김진팔이었습니다.